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던 염려가 결국에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논란은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개발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이재명 후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의 모습은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주도 면밀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실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쪽에서는 특검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리고 드디어 왜 그렇게 여당 쪽에서 왜 그렇게 이재명 쪽에서 특검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한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일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배임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번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넣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적의 배임을 자백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성남의 뜰의 지분을 1% 정도만 가지고 있었던 화천디유가 적게는 수백만 원을 투자해서 많게는 수백억 가까이 되는 배당금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실제로 2015년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들이 추가이익 환수 장치를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사업협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대장동 개발 논란이 있을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를 대라라고 한다면 그게 뭐인 거예요? 추가이익 환수 조항, 저게 빠진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했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본인 수술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배임을 자백한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왜 도대체 이재명이 저런 얘기를 갑자기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재명이 노리는 게 뭡니까? 대장동 개발은 정당한 개발이었다. 이거를 지금 다시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유동규와 자신의 연결고리를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을까요? 형법상 배임죄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배임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은 대장동 개발에서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죠. 4명 가까이나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당한 이득을 누렸습니까? 이득을 누린 수준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누렸죠.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검찰이 4사람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특검이 필요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경찰과 검찰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죄를 파악할 수 있고 영장 청구도 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4사람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죠. 수많은 국민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축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김만배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동인 1호 그 절반은 그분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녹취록에 그 얘기가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배당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감히 어떻게 그 돈을 건드릴 수가 있냐? 왜? 그분의 것이니까. 처음에 그분의 정체로 지목이 됐던 사람은 유동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김만배가 유동규에 비해서 나이가 많고 그때 당시의 직책을 생각해 봤을 때 김만배가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존칭을 쓴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분의 정체로 지목이 된 사람은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김만배 정도가 되는 사람이 정계가 됐건 언론계가 됐건 인맥이 막 넘쳐난다라고 하는 김만배 정도가 되는 사람이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비상식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김만배의 그분은 당연히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더 키우는 것이 뭐냐? 그분의 정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계속해가지고 남욱은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죠. 김만배는 이재명을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는 호칭을 쓴대요. 언론에서 그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확대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만배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전혀 없다, 그분은 전혀 없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녹취록에 다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자기 거래요. 주인은 제가 주인입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김만배 씨는 무슨 뭐 정신분열증을 지금 앓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칭해가지고 그분이라고 부른다. 이게 지금 정신분열증이 아니면 뭡니까 도대체? 당연히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대장동 개발 사건에서 핵심 키맨이라고 하는 4사람, 그 4사람 위에는 누가 있었다? 이재명이 있었다. 이재명은 당연히 배임죄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렸습니까? 4사람에 대해서 배임죄가 적용이 된다라고 판단하니까 이재명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됐는데 놀랍게도 이재명한테는 선을 그었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배임이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 제목만 보더라도 뭔 지금
헛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정책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에 배임이 적용이 될 수가 없다.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대장동 사업에서 고정이익 확보라고 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배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배임죄가 적용이 되기 위해선 뇌물이 됐거나 배당금이 됐거나 사적이익 추구가 있어야 되는데 순전히 정책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면 배임죄가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일단 순전히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선 배임죄가 적용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헛소리인지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일단 살펴봐야 되는 게 고정이익 확보 요 부분입니다. 저 얘기가 뭔 소리냐? 성남의 뜰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화천디유가 비율이 얼마였습니까?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던 곳이 성남도시개발공사였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절반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은 배당금보다 누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화천디유가 받은 배당금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저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고정이익 확보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고정을 시켜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분을 50%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화천대유의 50배나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이익 자체가 배당금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되게끔 고정을 시켜놨다라는 겁니다. 고정이익 확보라고 하는 것이 정책적인 판단이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정이익 확보 때문에 대장동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었던 것인데 고정이익 확보 때문에 이재명한테 배임죄가 적용이 될 수 없다. 이런 지금 소리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재명 측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황무성 전 사장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왜 자기를 사퇴시켰다라는 겁니까? 민간 사업자한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황무성 전 사장이 증언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사장이었을 때는 대장동 사업의 수익 50% 이상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퇴하고 난 뒤에는 뭐라고 바뀌었던 겁니까? 1,800억 정도로 고정 수익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익 자체가 고정이 됐던 거 그게 언제였습니까? 황무성 사장이 쫓겨나고 난 뒤에 그리고 유동규가 임시 사장으로 있었을 때 저런 식의 조항이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고정이익 확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었기 때문에 배임죄가 적용이 될 수 없다라고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또 하는 얘기가 대법원의 판례를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사익 추구 행위가 개입되지 않으면 배임죄 인정이 쉽지 않대요. 저는 그럼 바로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이 됐던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습니까? 한 푼도 1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그때 내세웠던 만들었던 논리가 뭐였어요? 최서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은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서원이 받았던 뇌물이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다.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탄핵을 시켰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거를 지금 그대로 갖고 온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참으로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법원이 됐건 뭐 검찰이 됐건 뭐 하나 지금 정상적인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도대체 대한민국을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내년 대선에는 올바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겠지만 제발 좀 대한민국이 상식적인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